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해? 오피스텔을 해? 어떤 게 나을 건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나은 건지 정리가 돼야지 투자하는 데 대해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가을이에요. 좀 많이 썰렁해지고 스산해지고. 근데 부동산 경기도 같이 스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산한 거는 맞아요. 전반적인 거는 스산한데 다 스산하지는 않아요. 틈새가 있거든요. 핫한 데는 핫하고 아닌 데는 아닌 거고. 핫한 데가 있어요.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 부분이 지금은 핫하거든요. 민간임대 그 전에 계속 핫한 데가 지금 이제 15일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15일 날 이제 결론이 나니까 또 그러면 또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좋아요? 오피스텔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 상황이면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딱 나와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념이 안 쓰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실게요. 오늘 비교해 드릴 거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고덕 신도시 외곽에 바로 경계 바깥에 있어요. 특정 이름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근데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큰 틀을 보자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좋아요? 오피스텔이 좋아요? 이것만 놓고 보자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생활용 숙박시설,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이게 지금 어느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거를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잠시 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그 평택 고덕 트라반트라고 해서 푸르지오 시티 그 물건이에요.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한 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가가 들어가 있고 1층에 1층, 2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가고요.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 이름도 길어요. 이 부분은 다 복층으로 전 세대가 다 복층으로 되어 있고 원룸하고 1.5룸하고 지금 의향서는 받고 있고요. 청약은 안 해요. 청약은 안 하고 의향서 받으면서 청약 개념, 계약 개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워낙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간혹 튀어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의향서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하셨던 분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의향서 접수 대기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원룸하고 1.5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층형이고요. 이 부분이 있고, 이거 여기는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물건. 그리고 다음에 오피스텔 물건. 이 물건은 일본 국도변에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니까 고덕신도시죠. 고덕신도시 바로 바깥에 경계에 있는 물건. 여기는 두 동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세대도 1000세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상가들이 있어요. 1, 2, 3층까지 3층까지 정도가 상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상가는 정확한 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인 거고 여기도 원룸 1.5룸 이런 부분들이 투룸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 거고 금액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2억 2천에서 2억 3천대가 아닐까. 아까 생활용 숙박시설도 이제 그런 그 정도의 금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표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떤 게 투자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이것만 따졌어요. 위치 그런 것도 안 보고요. 위치가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은 오피스텔이냐 생활용 숙박시설이냐 이것만 따졌어요. 용도 구분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고요.
그래서 숙박자가 들어갔겠죠. 입지는 오피스는 중심상업지에 들어가요. 중심상업지에 들어가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관광지라든지 상업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택수가 제일 관건인 건데 오피스텔은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는 포함이 안 돼요. 미포함돼요. 아직까지는 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처음에 출발이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업무시설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포함. 그런데 준공 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산입이 돼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양도할 때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대해서는 미포함이에요. 왜냐면 숙박시설이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바닥 난방은 85 이하는 가능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원룸, 투룸까지는 난방을 다 해요. 그리고 숙박시설은 잠을 자야 되니까 가능하신 거고요. 운영 방식은 오피스텔은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1층에 뭐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인 거지 위탁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위탁 개념이 들어가요.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내 개인이 공인중개사한테 해서 임대를 맞추든지 그 상황으로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으시면 위탁 계약서라는 것도 같이 써요. 그래서 2개의 계약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 용도는 오피스텔은 주거, 사무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 개념으로 들어가요. 부가가치세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 일반 사업자를 내시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사업자를 내시는데 가정주부, 오늘 이제 제가 전화 받은 거는 가정주부세요. 그냥 집에서 계속 가정만 지키셨던 가정주부가 재테크 하시려고 이거를 하나 받으셨어요. 오피스텔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 사업자를 내셨어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되니까. 이제 준공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준공 시점이 됐는데 이 준공 시점이 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취득을 해버리고 나면 건강보험 안에 피부양자로 있었던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게 드러나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하나 가정주부라면 명의를 사장님 명의로 바꾸고 피부양자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아요. 일반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상황. 둘 다. 그래야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고요. 취득세는 4.6%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4.6%를 내는 거고 개별 등기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니까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둘 다 가능을 해요. 가능은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산입이 되고 가능은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도 미포함되고 이 상황. 분양권 전매는 오피스텔은 불가해요. 등기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일부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불가해요. 이제는. 그래서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숙박시설은 가능해요. 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해요. 취사는 가능해요. 오피스텔을 취사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생활용 숙박시설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호텔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호텔은 취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또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발코니 서비스는 오피스텔은 없어요.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뭔가 담배를 피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요. 위 아래에서 문제 제시만 안 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 2개 중에 좀 분리가 돼서 중요한 거 비교할 수 있는 거 중에 제일 큰 비교 주택수에 산입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분양권 전매가 되냐 안 되냐 발코니 서비스 이 부분은 그닥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정말 비교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지금 오피스텔하고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이 2개가 지금 큰 이제 다른 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생활용 숙박시설인지 오피스텔인지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고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깊이 알 수 있는 거나 뭐 깊이 모르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뭘 원하는지 어떤 규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막힐 수가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도 지금 이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틈새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힐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게 틈새니까.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고덕, 트라반트, 대우 푸르지오 이 부분이 푸르지오 시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의향서 접수를 아직까지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부동산 다이어리 그 네이버 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제가 내드리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있어요. 어디 뭐에 관심이 많은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저한테 이제 들어오시는지 이 부분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가 요청을 해요. 핸드폰 번호를. 근데 이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승인함과 동시에 동의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이 핸드폰 번호를 어디다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좋은 정보 있을 때마다 문자 날려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민간임대도 똑같았었어요. 그 바로바로 현장에서 뭔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자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네이버 밴드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오시면 승인 내드릴게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